안녕하세요. 10X AI 클럽입니다. 오늘은 업스테이지와 함께하는 마지막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할 건데요.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업스테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다큐멘트 OCR이랑 레이아웃 애널리시스 그리고 키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가 이제 뭐냐면 솔라 LLM은 이제 챗GPT와 같은 이제 대화형 생성 AI 모델을 뜻하는데 얘네는 이제 업스테이지에서 제공하는 추가 기능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냐면 영수증이나 뭐 종이에 있는 그런 PDF 파일들 같은 거를 올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자동으로 추출을 해서 바로 뭐 OCR 인식을 좀 잘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제 기존 뭐 챗GPT 3.5 같은 모델에는 뭐 PDF 파일 같은 거를 업로드를 할 때 PDF 파일들 중에서도 뭐 텍스트에 이미지나 아니면 테이블이나 차트, 그래프 같은 게 같이 있으면은 그거를 제대로 인식을 이제 못할 때가 많아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추출을 못할 때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블도 인식을 잘 하고 뭐 그래프가 어느 상에 종이 내에서 이제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 그 포지션까지 잘 잡아주기 때문에 뭔가 렉 같은 챗봇을 만들 때에도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업스테이지에서는 뭐 한국어나 한글 뭐 한자, 일본어 이런 거를 이제 좀 잘 추출을 하고 인식을 잘 하기 때문에 뭔가 한국어와 관련된 그런 파일이 있으면은 이런 OCR 기능들은 업스테이지 거를 좀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 실습은 이제 업스테이지의 키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 장의 이제 스타벅스 영수증 사진을 이제 업로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알아서 추출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생기는지 좀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제 오른쪽 화면에 있는 그냥 인터넷에 있는 예시 스타벅스 영수증들 몇 개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 이 첫 번째 영수증을 보면은 뭐 카라멜 마키아토 디카프가 이렇게 한 개 되어 있고 뭐 가격은 4.65불 라고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라떼 이런 것도 3.95불 이런 식으로 다 아이템이 찍혀 있고 그거와 관련된 가격들도 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는 쉐이큰 아이스티 벤티라는 프로덕트 메뉴를 하나 이제 구매를 했고 그 가격은 4.45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이제 업스테이지에 보면은 API를 호출해서 돌리면은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바로 좀 저장을 할 수 있고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카라멜 마키아토 4.65달러인 거를 여기서 바로 좀 볼 수가 있고 라떼도 이렇게 찍혀 있고요. 그 외에도 쉐이큰 아이스티 벤티도 여기 이렇게 찍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receipt ID는 그 영수증의 ID를 뜻해요. 그래서 얘가 뭐 첫 번째 영수증이고 얘가 세 번째 영수증이어서 이렇게 1, 2, 3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도 지금 영수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업스테이지가 바로바로 그냥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게 그 스트럭처 자체를 만들어줬어요. 그 구조 자체를. 그래서 그 구조를 이제 먼저 좀 보여드리자면 네, 지금은 이제 업스테이지 다큐멘테이션 개발 문서를 살펴보고 있고요. 얘를 이제 이 API 호출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뭐 레이아웃 애널리시스도 있고 방금 우리가 오늘 이제 사용할 키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도 있고 그리고 다큐멘트 OCR 기능도 있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레이아웃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PDF 파일 내에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나 그래프 이런 테이블이 같이 있으면은 걔까지 이제 HTML 형식으로 잘 그 구조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먼저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뭐 영수증이나 이런 파일 하나를 업로드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파이썬이나 랭체인으로 호출을 했을 때 실제로 이 각 텍스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X와 Y 좌표들을 이렇게 가져오고요. 이거에 맞는 그 HTML 형식도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 스타일도 paragraph, 문단 형태의 paragraph에서 이렇게
사이즈, 폰트 사이즈랑 이 텍스트까지 불러오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테이블이나 그래프 같은 것들도 있으면 얘를 좀 잘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기존에 이런 랭체인을 활용한 RAG 챗봇을 만들 때 그 단계가 어떻게 됐었냐면 내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파일을 먼저 로딩을 한 다음에 그 텍스트를 이제 쪼개게 됐잖아요.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를 했는데 그 텍스트를 쪼개는 함수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텍스트를 쪼갤 때 만약에 텍스트뿐만 아니라 테이블도 있으면은 이게 어떤 로딩 함수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얘가 테이블을 제대로 인식해 올 때도 있고 못 인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 나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그래프에 나와 있는 그 정보가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로더 함수가 제대로 못 긁어오면은 그거에 대한 RAG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RAG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 형태들을 HTML 형식으로 제대로 이렇게 긁어와서 포지션까지 좀 잘 잡아주는 그런 API를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잘 RAG 기능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아웃 어널리시스는 좀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Key Information Extraction 기능은 뭐냐면 업스테이지에서 좀 B2B 기업들을 대상으로 만든 기능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나 좀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그 구조를 바로바로 그냥 정보 추출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잘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예시를 먼저 좀 보여드리자면 얘는 이제 만약에 이런 영수증 하나를 업로드를 하면은 이 영수증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뭐 구조나 텍스트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가게의 뭐 주소나 전화번호나 그 내가 주문한 품목명이랑 그런 뭐 디스카운트된 가격이나 그 메뉴의 가격 이런 것도 다 영수증에 나와 있고 아니면은 뭐 세금을 또 얼마나 몇 퍼센트로 이제 부과를 할 건지 그런 것도 다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얘가 인식을 하고 그냥 바로바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는 만약에 뭐 영수증에 나와 있는 내가 그 가게의 주소 정보를 좀 불러오고 싶으면은 텍스트를 일일이 다 추출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이 가게의 주소야 라고 알려줬어야 됐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거를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영수증 내에서 좀 이런 주소와 관련된 정보가 있다. 그러면 얘가 이거는 이 가게의 주소 정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지금 이 파라미터에 보이는 store address라는 이 파라미터에 알아서 자동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전체 가격이 얼마인지 얘가 지금 다 알아서 자동으로 불러온 거고 그 외에도 뭐 메뉴 이름 뭐 스트로베리 모히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메뉴의 가격 할인되기 전 가격도 이런 식으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말 똑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고, 지금 보시면은 뭐 영수증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형식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파라미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게 이름이랑 가게 뭐 주소, 전화번호, 품목 이름, 수량, 가격, 뭐 할인된 가격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고 세금 뭐 몇 퍼센트 떼는지 이런 거랑 전체 가격이랑 뭐 여러 가지 쿠폰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얘도 이제 그냥 자신의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템플릿 형식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좀 바로 사용해 볼 거는 이 영수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API를 통해 돌려가지고 얘를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잠깐 소개해 드릴 거는 다큐멘트 OCR이라는 건데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뭐 손글씨나 여러 가지 텍스트를 OCR 기능을 통해서 좀 잘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니까 OCR이 필요하신 분들도 이 업스테이지 API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바로 코드로 좀 넘어올 건데요. 얘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이 영수증 관련된 information extraction 코드를 어떻게 호출할 수 있는지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업스테이지 개발 문서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 뭐 CURL 형태로도 호출을 할 수 있긴 하지만 파이썬 코드로 어떻게 호출하면 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그냥 API 키를 호출하는 그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PI 키 업스테이지 거를 넣고 영수증 사진을 업로드를 한 다음에 이 모델 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receipt도 있고 air waybill, 뭐 bill of landing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영수증 관련된 정보를 추출을 하겠다. 이 모델을 사용을 할 거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receipt extraction이라는 모델을 좀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이 코드는 그냥 이 API 키를 API 모델이랑 키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영수증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는 API를 호출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태로 답변을 받게 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를 자동으로 하게끔 할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 업로드하는 기능을 저는 이 SQLite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건데 얘가 이제 사실 코드가 굉장히 좀 쉬워요. 그냥 어렵지는 않아서 그냥 여기서 추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SQL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그냥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layout.py라는 코드는 이제 제 GitHub에 이미 이제 업로드를 했고요. 활용하실 분들은 제 GitHub에 가셔서 거기서 바로 코드를 복붙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 부분에서 그 업스테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receipt extraction 모델을 활용한 그 영수증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API를 호출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고요. 얘한테 이제 제이슨 답변을 받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extracted data라는 파라미터 안에다가 그 답변 결과를 저장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어떤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할 거는 이 receipt 3이라는 이미지를 저희가 업로드를 할 건데 receipt 3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카라멜 마끼아또 라떼 그리고 차이티 라떼라는 거를 세 가지를 주문을 해서 총 13.77달러를 계산을 한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업스테이지 API 키에 돌려보면은 어떤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파이썬 파일을 돌려봤을 때 얘는 이제 이런 제이슨 결과물을 하나 내뱉어요. 근데 이게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지금 복사를 해가지고 웹사이트 중에서 그냥 JSON 포맷터라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얘를 그 구조를 좀 정리를 해서 제대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답변 결과물을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이 영수증 사진이랑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얘가 제대로 그 관련된 정보들을 추출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뭐 카라멜 마끼아또 이 이름 품목 이름을 여기다 제대로 이제 저장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이 메뉴에 대한 가격 디스카운트 되기 전의 가격도 지금 4.65달러라고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그 외에 이제 두 번째 품목을 보면은 얘는 그냥 디카페인으로 뭐 해달라라는 수정 사항을 좀 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뭐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름만 좀 제대로 불러왔고 이제 두 번째 메뉴인 라떼도 지금 제대로 불러오고 프로덕트 네임이라는 파라미터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격도 지금 3.95달러로 제대로 호출을 했고 지금 이 사람이 헤이즐넛이라는 시럽을 하나 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격도 0.5달러라고 이렇게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차이티 라떼도 제대로 불러왔고 이거에 대한 가격도 불러왔고요. 밑으로 이제 좀 내려가시면은 이 가게에
가게에 대한 이름이 스타벅스라는 거를 제대로 지금 이 영수증에 나와 있는 대로 불러왔고, 이 스타벅스도 이 브랜치에 따라 뭐 이름이 다 다른가 봐요. 그래서 스토어 14054이라는 이런 이름도 지금 제대로 불러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가게에 대한 주소도 여기서 제대로 불러왔고, 가게에 대한 뭐 전화번호나 그리고 실제로 뭐 어떤 카드를 사용했는지도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뭐 가격은 13.77달러이다 라는 거를 제대로 불러왔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정보들, 뭐 세금은 몇 %인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제대로 불러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저희가 이 제이슨 답변을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저장된 정보들 중에서 딱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따로 이제 파라미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제이슨 답변에서 본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가게 이름이랑 그리고 그 브랜치 상세의 뭐 주소나 전화번호나 어떤 식으로 결제를 했는지, 전체 가격이 얼마인지, 뭐 세금 땡 가격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관련된 정보들을 따로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업로드해서 따로 기록을 해놓을 그 파라미터 정보들을 지금 여기서 처음에 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파라미터를 먼저 좀 만들어줬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코드에서 하는 거는 그 제이슨 받은 답변들 중에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가게의 이름이나 브랜치 이름이나 가게 주소, 가게 전화번호 이런 게 다 키 값이에요. 키 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 답변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키라는 게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키가 만약에 store address면은 그거에 대한 value, 지금 이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에서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제이슨 결과물들 중에서 키의 이름이 store name이면은 이 merchant name, 그러니까 가게 이름에 대한 파라미터를 여기다가 지금 활성화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value 값을 지금 여기다가 저장을 해줘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키 이름이 store address, 가게 주소라는 게 있으면은 그 가게 주소에 대한 파라미터를 위해서 지금 활성화를 해줬는데 그 키에 대한 value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나머지 그런 정보들도 다 지금 추출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고요. 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이 가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메뉴를 결제를 했는지 샀는지 그리고 그 메뉴에 대한 이름이랑 가격 그리고 수량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따로 해주는 겁니다. 얘는 조금 다른 게 다른 값들은 다 그냥 바로 store address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메뉴에 대한 정보들은 지금 group 제로라는 이 그룹 안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 값들 중에서 만약에 그 키의 타입 형식이 만약에 그룹이다. 그러면 이제 아이템 이름이랑 그리고 그 아이템에 대한 가격을 추출을 할 거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메뉴 프로덕트 네임이라는 그 이름이 만약에 그 키 값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아이템의 이름에 대한 지금 파라미터를 여기다가 활성화를 해줬는데 그 키에 저장되어 있는 밸류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줘라고 말해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키 이름에 메뉴 그리고 total price 뭐 각 그 메뉴에 대한 가격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이름 값이 키에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밸류 값도 지금 아이템 price라는 파라미터에 넣어줘, 저장을 해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라는 리스트 형태로 제가 처음에 이제 활성화를 해줬는데 여기다가 그 프로덕트 이름이랑 그리고 그 프로덕트에 대한 가격을 이렇게 저장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이 아이템들을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두 줄 형태로 좀 나와 있는데 프로덕트 이름 카라멜 마키아또 그리고 가격 4.65달러 이런 식으로 지금 저장을 해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여기서 이렇게 추출을 한 거고요.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SQLite라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활성화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SQLite3.connect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 이제 내가 활성화할 데이터베이스를 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름을 여기다가 뭐 실행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receiptsdb라는 거 해도 되고 뭐 testdb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 이제 커넥션을 위해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활성화를 해주는 그 두 줄, 이 두 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자체를 저희가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은 그 가게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을 하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고, 두 번째 테이블은 내가 어떤 아이템을 샀는지랑 그리고 그 아이템에 대한 가격을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여기서 이제 만드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만들어줘 라고 하고 있고, receive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저희가 위에서 추출한 가게에 대한 정보랑 가게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뭐 실제 전체 가격이랑 세금 뭐 몇 %인지, 그리고 세금 가격이랑 전체 가격을 이렇게 너가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업로드를 해줘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이블은 마찬가지로 만약에 아이템과 관련되어 있는 이 아이템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으면 만들어주고, 위에서 저장한 이 제품 이름이랑 그리고 가격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이제 저희가 위에서 그 따로 저장한 이 모든 밸류 값들이 있었잖아요. 파라미터 값들을 여기다가 이 테이블 received이라는 테이블 내에서 merchant name, branch name, store address 이거에 이 각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를 넣어라 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execute를 하면은 실제 이 각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이제 업로드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이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도 이 저희가 위에서 저장한 그 파라미터 밸류들을 여기다 이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코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로드가 다 되면은 그거를 이제 커미트를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닫아주면은 제대로 이제 연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는 지금 이 receive3라는 이미지를 테스트를 할 거고, 카라멜 마키아또, 라떼, 헤이즐넛, 그리고 차이티 라떼, 그리고 스타벅스 뭐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이 테이블에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돌리기 위해서는 그냥 python 3 layout.py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다 이렇게 호출이 되고, 지금 마지막 줄에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성공적으로 업로드가 됐다라고 이렇게 프린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다 만들어지면은 이 receiptsdb라는 파일이 하나 생길 거예요. 얘는 지금 BS 코드 내에서는 이제 확인을 못하지만 지금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이 SQLite를 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업로드를 하나 이제 여시면은 방금 만든 이 receiptsdb에 대한 파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데이터베이스 하신 다음에 지금 receiptsdb라는 파일을 업로드를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테이블, 아이템이랑 receipt 테이블이 지금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가 저장한 파라미터 값들도 일일이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는 그 실제 데이터를 이제 보시려면은 browse data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은 지금 이 아이템 테이블에는 이 영수증에 실제 나와 있는 대로 카라멜 마키아또, 라떼, 헤이즐넛, 그리고 차이티 라떼 그거 이름이랑 가격이 이렇게 제대로 저장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receipt 테이블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스타벅스 가게 이름이랑 그 가게 브랜치 주소랑 그리고 전화번호 뭐 어떤 걸로 결제를 했는지 보이고, 실제 가격이랑 세금 몇 %인지랑 세금 이 가격이랑 전체 가격, 마지막 가격 13.77불이라는 것까지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CSV 파일로 추출을 하시려면은 이 두 개의 테이블들을 추출을 하시면은 되고요. 이게 이제 저장이 돼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아이템 테이블도 CSV 파일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뭐 한 개의 영수증만 좀 해본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뭐 나는 한 개뿐만 아니라 뭐 100장의 영수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업스테이지에서는 이 기능을 활용을 좀 하실 때 지금 이제 지원하고 있는 파일 형태들은 뭐 JPEG이나 PNG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한 개 이제 업로드 할 수 있는 그 사진에 대한 제한량이 50MB고요. 뭐 30장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 뭐 픽셀도 뭐 이 정도의 제한이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수증을 뭐 한 개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영수증을 한 번에 그냥 업로드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기록을 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이제 GitHub에 업로드한 파이썬 파일 중에서 레이아웃 py가 아니라 레이아웃 멀티플이라는 파일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새로운 얘는 이번에 영수증을 여러 개 업로드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고요. 그냥 이거에 대한 코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넘어갈 거고 얘는 이번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recept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뭐 3개 정도의 영수증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코드가 지금 뭐냐면 지금 이 receipts라는 폴더 파일을 열어가지고 만약에 그 파일 내에서 JPEG이나 JPG나 PNG로 파일이 끝나면은 그거를 이제 내가 추출을 할 거다라고 알려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여러 가지 영수증을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얘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바로 업로드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한번 호출을 해서 답변 결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클리어하고 만약에 Python 3 layout multiple 이라는 거를 호출을 해보면 얘가 지금 영수증 하나씩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다 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성공적으로 업로드를 했다라는 화면이 보이고 얘를 이제 한번 다시 이 DB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대로 얘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줬는지. 그래서 방금 만든 게 received multiple 이라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업로드를 해보면 얘는 이번에 이 3개의 영수증이 있었는데 그 3개의 영수증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제대로 불러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receipt 테이블도 확인을 해보면 각 영수증에 나와 있던 그 여러 가지 가게 주소랑 그 가게에 대한 전화번호 그리고 어떤 카드 이용했는지랑 전체 가격이랑 뭐 세금이랑 세금 가격이랑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엑스포트를 해서 CSV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영수증에 이제 업로드를 해서 내가 추출하고 싶은 정보를 예전에는 뭐 일일이 다 기입을 했었어야 됐다면 이번에는 업스테이지 API를 그냥 바로 호출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를 하는 거를 자동화 할 수 있는 것까지 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을 내가 바로 자동으로 뭐 불러오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구조를 뭐 일일이 만들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지금 업스테이지에서 다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형식들이랑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얘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좀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스테이지와 함께하는 5가지 영상들을 좀 만들어 봤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